안녕하세요. 2023년 금연상담 지침서인 금연상담의 실제와 활용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박소영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상담사분들은 고도흡연자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흡연량이 많거나 중독 수준이 높아 금연이 어려운 흡연자, 여러 가지 이유로 금연 시도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는 흡연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강의할 2023 금연 상담의 실제와 활용 고도 흡연자 편은 이러한 고도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금단 증상이나 흡연 유혹과 같은 금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나 재흡연의 상황을 예측하고 스스로에게 맞는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도흡연자 프로그램은 금연 이전 단계에서 단기간의 금연 체험을 통해 금연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실제 금연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금연 방법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상담사 분들께서 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고도흡연자의 이해로서 고도흡연자의 정의, 니코틴 중독 기전의 이해, 고도흡연자의 특징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고도흡연자 금연상담 지침서 이해하기로서 앞서 설명드린 고도흡연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침서의 활용을 통해 고도흡연자 금연상담을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도흡연자 금연상담 지침서의 특징, 구성, 활용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도흡연자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고도흡연자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도흡연자의 정의는 통일되어서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25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 10년 이상 하루 4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 20감년 이상 담배를 피우는 사람, 여기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니코틴 의존도 7점 이상이고 매일 29개비 이상 또는 20감년 이상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고도흡연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금연 캠프에 참여 가능한 중증, 고도흡연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감년 이상 흡연력이 있고 2회 이상 금연 실패를 경험했지만 금연 의지가 높은 흡연자 또는 흡연 관련 질병을 진단받고도 흡연을 계속하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감년이란 하루 흡연량 곱하기 흡연 기간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 하루 한 갑 흡연을 10년 동안 했으면 10감년, 하루 2갑 흡연을 10년 동안 했으면 20감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도흡연자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요. 저희 금연상담 지침서의 고도흡연자 편에서는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흡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2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1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흡연자, 니코틴 의존도 7점 이상인 흡연자, 이전에 여러 번 금연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흡연자, 금연 의지와 금연 자신감이 낮은 흡연자, 이 중에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고도흡연자이며 본 지침서의 대상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니코틴 중독 기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코틴의 중독 기전을 아는 것은 금연이 어려운 고도 흡연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니코틴 중독에 대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의 니코틴 의존과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분류 및 진단 절차,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에 2013년에 나온 5번째 개정판인 DSM-5의 담배 사용 장애입니다. ICD-11의 니코틴 의존은 반복적 또는 지속적인 니코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니코틴 사용 조절 장애를 말하며 니코틴 사용을 통제하는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활동보다 니코틴 사용의 우선순위가 증가하여 해로움이나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니코틴의 신경 적응 현상을 나타내는 생리적 특징인 니코틴 효과에 대한 내성, 니코틴 사용의 중단 또는 감소 후 생기는 금단 증상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니코틴 또는 니코틴과 양리학적으로 유사한 물질의 반복적인 사용 등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니코틴 의존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최소 12개월 동안 명확히 지속되지만 니코틴 사용이 최소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지속되는 경우에도 의존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DSM-5의 담배 사용 장애는 지난 12개월 동안 위에 11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되며 중독의 심각도를 함께 기술하여서 2개에서 3개는 경도, 4개에서 5개는 중등도, 6개 이상은 중증 담배 사용 장애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니코틴의 중독 기전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코틴의 중독 기전입니다. 첫 번째로 뇌 보상 회로 및 강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 시 니코틴은 약 20초 만에 뇌에 도달하여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도파민 분비를 유발하여 뇌 보상 회로를 자극합니다. 흡연자는 이로 인해 기분이 좋아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양성 강화가 흡연 행위 추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흡연을 하지 않을 경우 금단 증상으로 짜증이나 집중력 저하 등 부정적인 경험이 나타나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흡연 행동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음성 강화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흡연 관련 자극에 대한 조건화 및 습관화입니다. 흡연은 식후나 배변 등 특정 행위와 함께하는 경향이 많으며 이러한 중립적인 자극들은 반복적인 흡연을 통해 연합 학습이 되어서 흡연 갈망 유발 자극이 됩니다. 이러한 학습 또한 니코틴의 작용으로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발생하며 니코틴에 의해 유발된 도파민은 흡연 관련 보상과 흡연 갈망 유발 자극 간의 연관을 더 강화하여 이후에는 특정 행위를 할 때마다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시작된 흡연 행동이 습관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뇌에서 행동 습관 발달에 관여하는 배측 선조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뇌내 행동 조절 부위가 복측 선조체에서 배측 선조체로 이동됨으로써 흡연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흡연에 대한 조절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 니코틴 중독의 특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코틴 중독의 특성의 주된 양상은 내성, 금단, 갈망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의존성 물질의 생물학적 특징 중 하나는 내성 유발입니다. 이는 의존성 물질을 동일 용량 사용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감소되거나 동일 효과를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양의 물질을 복용해야 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흡연자가 니코틴에 대한 내성이 생겨 흡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니코틴이 뇌에 미치는 정신 활성적 영향에 큰 양적 증가 없이 심장, 폐, 간 등 다른 신체 기관에 대해서는 고용량의 니코틴뿐만 아니라 담배에 포함된 각종 유해 성분으로 인한 독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니코틴의 금단 증상은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운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혈중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며 발생하는데 첫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최고조를 이루고 금연을 유지하는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흔한 증상으로는 짜증, 불안, 집중력 저하, 식욕 증가, 안절부절, 우울한 기분, 불면 등이 있습니다. 니코틴 금단 증상은 보통의 담배에서 니코틴 함량이 낮은 담배로 바꿀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을 시도할 때 금단 증상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니코틴 대체요법과 다양한 증상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동반할 때 보다 성공적인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갈망은 흡연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경험하게 되는 물질 의존의 특징적인 형태로서 금단 증상과 마찬가지로 몸에서 더 이상 니코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갈망의 유형은 배경 갈망과 사포화 갈망으로 구분되는데 배경 갈망은 하루 종일 일정하고 지속적인 상태로 경험하는 것으로 금연 후 하루 이틀에 가장 높으나 며칠에서 몇 주에 걸쳐 점차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포화 갈망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갈망으로 상황 등의 유발 자극 노출 이후 몇 초 내에 갈망이 증가하며 노출 상황이 없어지면 몇 초에서 몇 분 내로 다시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포화 갈망은 금연한 몇 년 후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배경 갈망처럼 강도가 줄어들지 않아 흡연과 관련되었던 자극에 직면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흡연자 중 80% 이상은 어느 시기에 끊기를 시도하지만 60%가 일주일 이내에 다시 흡연을 시작하게 되고 5% 미만이 평생 금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몇 차례 금연을 시도하고 그중 절반 정도의 흡연자가 결국은 금연하게 됩니다. 흡연자가 니코틴 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니코틴 중독의 취약성 요인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유전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요인 중에서 유전적 요인이 약 40에서 75%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흡연을 지속하게 되는 요인 중에서는 70에서 80%, 금연 성공률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는 50%, 그리고 금단 증상 발생 위험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는 30에서 50% 정도의 비중을 유전적 요인이 차지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부터 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세로토닌 전달 유전자와 물질 남용 사이의 관련성이 높은 것에 대한 이론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니코틴 대사가 빠른 사람들은 천천히 니코틴 대사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담배 연기를 빠르게 마십니다. 반대로 니코틴 대사가 느린 유전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니코틴 대사가 빠른 사람들보다 담배를 덜 피웁니다. 니코틴 대사가 빠른 흡연자는 금연 시도 시 더 심한 금단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니코틴 패치 치료 중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요인과 같은 개인의 취약성이 영향을 미칩니다. 니코틴 의존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흡연을 시작한 지 1년에서 2년 차에는 여성의 니코틴 의존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니코틴 의존도는 우울감과 상관성이 있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연구에 의하면 외향적인 사람은 자극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의 각성 수준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더욱 흡연을 하고 싶어 하는 반면, 신경증적인 사람은 긴장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 흡연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감수성 중 국내외 연구 중에서 기질 특성 중 자극 추구 경향이 흡연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문화 및 사회 경제 등의 환경적 요인 등도 영향을 미칩니다. 청소년 시기의 흡연과 관련된 다른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의 갈등을 겪는 흡연하는 청소년의 경우 니코틴 의존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의 흡연에 대한 위험 요소에는 또래 및 부모의 영향, 행동 문제, 성격 특성 및 유전적 영향이 포함됩니다. 대략적으로 고도흡연자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더 높고 30세 이상으로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하루 중 첫 담배를 피우거나 금연이 매우 어렵다고 인식하고 금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금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금단 증상으로 더 힘들어하며 더 강한 충동과 갈망을 경험하고 니코틴 의존도가 높고 체질량 지수가 높다고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흡연자는 금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연을 시도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고도흡연자는 대부분 높은 니코틴 의존도, 금단 증상에 대한 두려움, 반복적인 금연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금연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떨어져 있어서 금연할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도흡연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침서로 발간되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 고도흡연자를 위한 단기 금연 프로그램은 금연 상담 전화를 국가 단위 주요 금연 지원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고도흡연자들의 금연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흡연 욕구 상황에서 담배를 중단하는 연습을 통해 흡연 습관을 바꾸고 금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활용되어 온 미니 퀴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 중인 담배 제품을 일정 시간 동안 끊어보거나 기상 직후, 커피나 술을 마실 때, 식후 등과 같은 특정 상황과 조건에서의 담배를 참아보는 것과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기 금연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연 경험을 예행 연습하는 과정이므로 부담 없이 진행합니다. 금연 성공과 유지에 얽매이지 말고 부담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공과 실패와 같은 결과보다는 실천의 과정을 통해 흡연자에게 적합한 금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긍정적 금연 경험을 누적하고 금연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금연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금연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금연 결과를 기록하고 활용합니다. 단기 금연 시도 경험을 기록함으로써 흡연자 자신의 흡연 유형 및 습관,
흡연 욕구 상황에 따른 효과적 대처 방법 등을 알 수 있고, 그 외 금연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단기 금연 실천 결과를 기록하고 활용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고도흡연자 금연 상담 지침서의 프로토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흡연 행태를 단기 금연 다이어리 등에 기록합니다. 단기 금연 다이어리는 금연 길라잡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금연 길라잡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기 금연 다이어리는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나의 흡연 욕구 상황, 흡연 욕구 대처 방법, 그때의 감정 등을 간단하게 적는 수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흡연 행태를 단기 금연 다이어리에 적도록 안내합니다. 상담사는 내담자가 적어온 단기 금연 다이어리를 보고 내담자와 함께 단기 금연을 시도할 시점을 한두 가지 정하고 내담자는 다음 상담 때까지 실천하면서 그 내용을 단기 금연 다이어리에 적도록 합니다. 단기 금연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동안 여러 흡연 욕구 대처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담에서 내담자가 목표한 시점에 성공적으로 단기 금연을 실천한 것을 확인하게 되면 단기 금연 목표를 좀 더 확장해서 설정하고 실천할 것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다음 상담 시 내담자의 두 번째 단기 금연 목표 실천이 성공적이었다고 확인되면 완전 금연을 시도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지금은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뒷부분에 자세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금연 상담 지침서의 프로그램 차시별 흐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등록을 하면서 단기 금연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2단계에서는 금연력, 흡연력을 파악하고 단기 금연 다이어리 작성법을 안내합니다. 3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작성해온 단기 금연 다이어리를 점검하고 1차 단기 금연 목표를 설정합니다. 4단계에서는 1단계 단기 금연 목표 실천에 대해 확인하고 2단계 목표를 설정합니다. 5단계에서는 2단계 목표 실천을 확인하고 6단계에서는 금연 이후 자기 효능감을 확인합니다. 7단계에서는 단기 금연 성공 시 금연 시작일을 정하고 정규 프로그램 참여를 격려합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단기 금연 다이어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금연 다이어리는 금연 준비 기간 동안 단기간 혹은 단시간 반복적인 짧은 금연 시도를 통한 시행착오 과정을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익힘책입니다. 단기 금연 다이어리는 흡연자가 스스로의 흡연 습관과 단기 금연 시도 결과를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단기 금연 프로그램 참여와 실천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상담사가 흡연자의 흡연 유형과 흡연 욕구 상황에 맞게 금연 중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단기 금연 다이어리에는 시간, 장소에 따른 흡연 욕구와 그 강도, 흡연 및 단기 금연 성공 시 기분, 흡연 욕구 시 대처 방법, 단기 금연 실패 시 흡연량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흡연을 하게 될 때 느꼈던 흡연 욕구 강도를 0점에서 10점으로 체크할 수 있는데 당시 나의 감정뿐 아니라 흡연하게 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단기 금연 과정을 다이어리에 작성하며 스스로 자기 경험을 정리하고 상담사와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이후의 금연 계획과 성공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볼 수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 장소에 따른 흡연 욕구 강도, 흡연 욕구 시 대처 방법,
흡연 시 및 단기 금연 성공 시 기분, 이러한 것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흡연 욕구 강도 0점에서 10점으로 체크하고 당시 감정, 상황, 언제 어디서 누구와 담배를 피웠는지 등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또한 성공 목표, 다음 도전 과제 등을 기록합니다. 왼쪽 예시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내담자가 적어온 기록지를 토대로 내담자의 흡연 습관을 파악하게 됩니다. 고도흡연자 단기 금연 프로그램 진행의 구체적인 예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금연 다이어리 작성법을 설명하고 작성을 요청합니다. 이후 1차 목표를 정하게 되는데 내담자가 작성해온 단기 금연 다이어리를 토대로 단기 금연 시도 시점을 한두 가지 내담자와 상의하여 정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 욕구가 가장 강한 점심 식후 1시간 금연하기를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최대한 많은 흡연 욕구 대처법을 준비합니다. 식후 흡연 욕구 대처법으로 양치질하기, 스마트폰 동영상 보기, 산책하기, 레몬 음료 마시기, 심호흡 10번 하기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단기 금연 실천 성공을 확인한 후 내담자의 2차 목표를 정합니다. 2차 목표는 같은 상황에서 단기 금연 횟수 또는 시간을 점차 늘려가며 도전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식후 1시간 금연하기에 성공하였다면 점심 식후뿐 아니라 저녁 식후에도 단기 금연을 실천하거나 점심 식후 2시간 금연 실천하기를 2차 목표로 정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단기 금연 2차 목표를 성공한 것을 확인했다면 금연 시작을 고려합니다. 이와 같이 고도흡연자를 위한 단기 금연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상담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도흡연자의 정의, 니코틴 중독 기전의 이해, 고도흡연자의 특징 순으로 살펴보고 또한 고도흡연자 금연상담 지침서의 특징, 구성, 활용 순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